자, 오늘은 B2B 세일즈 제4강 B2B 세일즈와 가치 제한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를 먼저 살펴볼게요. 고객을 위한 가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경쟁사와 비교해서 더 나은 가치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가치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다양해요. 고객들도 계속해서 외부 환경에 따라서 원하는 바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경쟁사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노력하는 것처럼 경쟁사도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가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오늘날의 어떤 비즈니스 경쟁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안할 것이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직장인의 점심 식사 관련된 인식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점심을 선택할 때 어떤 거를 가장 고려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음식의 맛을 보고 식당 장소를 정한다는 분들이 가장 좀 많았고, 그다음에 가까운 곳을 찾는다, 가격이 저렴한 곳을 찾는다, 자주 간 곳을 반복해서 간다 등등의 응답이 많았고요. 그런가 하면 직장 상사의 결정에 따라서 같이 움직인다. 직원들이 친절한 곳에 따라서 간다. 반찬이 많이 나오는 곳, 음식점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깨끗한 곳을 찾는다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누구나 저마다 중시하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 그 가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이렇게 다양한 가치를 갖고 점심 식사 장소 고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가치가 있는데 B2B 기업의 거래에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가치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는 B2B 기업의 가치 체계이고요. 베인앤컴퍼니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크게 이제 5개의 이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하단에 있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부분이고 제일 상단에 있어서는 제일 상단 부분은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약간은 형이상학적인 가치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는 뭐가 있느냐? 스펙이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본 스펙이 있을 거잖아요. 스펙이 맞아야 된다. 가격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법규에 맞아야 된다. 당연히 법규와 정책에 부합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윤리적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윗부분은 기능적 가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매출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우리 제품을 사용했을 때 고객사가 매출이 더 올라가야지 고객사에서 우리 제품을 선택을 하겠죠. 그런가 하면 비용을 줄여주는 거에 대한 가치도 역시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품질 이슈,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이슈는 현대사회에서 포기할 수 없는 기업의 중요한 가치이고요. 확장성, 혁신성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사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높으면 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갖고 더 많은 제품을 개발하거나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 세상에서는 혁신적인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결국에 혁신이라는 것은 생산성, 비용과도 연관이 될 뿐더러 그 조직 내의 분위기까지도 바꿀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 비즈니스를 용이하게 하는 가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귀찮은 업무를 줄여준다던가 위험을 감소시킨다던가 아니면 전문성을 높여준다던가 시간을 나가는 시간을 줄여준다던가 노력을 덜 해도 된다던가 같은 노력으로 더 많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그거는 기업의 높은 가치가 되기 때문에 기업의 업무를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그 위에 개인적 가치 측면에서 보면은 뭐 재미있다던가 미적으로 아름답다던가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준다던가 아니면 귀찮은 걸 줄여준다던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개인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역시 그 담당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제일 상단은 어떤 영감을 주는 가치입니다. 비전을 준다던가 희망을 준다던가 사회적 책임에 도움이 된다던가 요새 중요시하는 ESG, 이전에 CSR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라고 한다면
기업에서는 그거를 되게 높게, 그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하고 채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들이 각각적으로 보면 다 맞는 얘기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막상 실제 선택 사항이 되면 이게 간단치 않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예를 두 개만 들게요. 첫 번째, 가격 대 품질인데요. 독일산 부품은 중국산에 비해서 20%가 더 비싸지만 지금까지 불량률은 독일산이 더 낮았다. 하지만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럴 때 경영진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생각으로는 뭐 품질이 중요하지라고 하지만 이 고객사들도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가격 문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불량률이 독일산이 월등히 낮았지만 중국산이 계속해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가격 격차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가치, 품질이라는 가치, 이게 이럴 때는 충돌을 하는 것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도 어떤 하나의 가치만을 갖고 의사결정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 관계를 새로운 관계인데요. A라는 회사는 갑 회사와 10년 이상 좋은 관계를 갖고 거래해왔다. 그런데 B사가 갑자기 새로운 컨셉의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갑 회사 임원은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현대차의 내연 기관 부품을 제공하는 회사 상황에서 갑자기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가 크게 일어난 케이스랑 굉장히 유사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차는 어떻게 기존의 부품 회사랑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전기차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데 내연기관 부품 업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내연기관 업체가 빠르게 전기차 부품 업체로 트랜스폼 하기 위해서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간단하게 될 일은 아니죠.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동안에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쓸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트렌드에 빨리 넘어갈 것이냐 함께 노력할 것이냐 비용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누가 분담할 것이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치의 선택 문제는 굉장히 사실은 중층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으로 분류해서 보면 조금 더 쉬워요. 보통은 B2B 거래에서 실무자가 있고 비용을 중시하는 CFO가 있고 기술을 중시하는 CTO가 있고 전체적인 걸 바라보는 CEO가 있습니다. CEO는 회사 차원의 문제 해결, 우리의 기업의 포지셔닝, 회사 전체적인 어떤 기준, 정책 이런 걸 중시하는가 하면 CTO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의 적용, 기술 트렌드에 부합하는지 이런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더 중시를 하는 거고요. CFO는 비용을 봅니다. 기존 제품 대비해서 얼마나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는지,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지, 직원 수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거에 가치를 두는 거고요. 실무자는 본인이 사용하기 쉬운지, 팀장이나 본부장이 좋아할지, 귀찮은 일이 없어질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합니다. 각자가 부여하는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인식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각각의 이해관계자에 걸맞는 가치를 제안을 해서 이 네 단계, 최소 네 단계를 통과를 해야만 비로소 B2B 거래가 성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가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제 가치 제한 캔버스라 그래서 어, 좋은 점, 장점은 극대화하고 고객의 약점, 단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이런 제품과 서비스를 제안을 해서 이런 가치 제안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한편으로 그 고객의 프로파일을 잘 인지를 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약점이나 단점이 무엇인지,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두 가지를 맞춰서 가치 제안과 고객에 대한 이해가 딱 맞았을 때 그때 비로소 제대로 된 가치 제안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가치 제안 캔버스의 핵심 내용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아예 예시를 드릴게요. 뮤지컬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M은 금액, 재무적인 혜택에 대한 거예요. 재무적 혜택에서 비용을 제외한 거를 이제 머니터리 캘큘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유니크, 고객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경쟁사에 없는 독특한 기능을 유니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스펜드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금액이고요. 임팩은 고객사에게 미칠 운영적,
기술적, 문화적, 긍정적 영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캐패시티는 고객사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얼라인은 고객의 핵심 요구사항에 부합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 이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가치 제한을 하되 경쟁사를 고려를 해야 돼요. 반드시 경쟁사의 이 요소, 각각의 요소가 어떻게 경쟁사에 비해서 우리 회사가 더 나은지에 대해서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뮤지컬 프레임워크 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변화하는 고객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변화한 가치,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건 궁극적으로 고객의 가치와 얼라인이 되고 고객 만족으로까지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B2B 세일즈에서 필수적인 것은 가치 제한이고요. 가치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기능적 가치, 비즈니스 개선 가치, 개인적 가치, 영감적 가치 등으로 나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걸맞는 다양한 가치 제한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뮤지컬 프레임워크는 경쟁 환경 속에서 가치 제한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이해하면서도 그것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